자, 유형 3번입니다. 로그의 뜻과 기본 성질. 여기서 아주 간단한 로그의 성질들을 이용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적인 요 성질들을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의 뜻,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지금 10번 문제 같이 정의되도록 하는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로그가 정의되려고 하면은 로그의 기본적인 어떤 뜻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밑과 진수의 조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의되려면 밑이 0보다 크고 그다음에 1이 아니고 요 조건과 그러니까 밑과 진수의 조건에서 밑의 조건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돼요. 그다음 진수는 0보다 커야 돼요. 이 조건 이용해서 10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의 성질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들 다 알고 있겠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로그끼리는 항상 보시면 로그끼리는 어떻게 하냐면 로그끼리는 항상 더하거나 빼요. 더하거나 빼요. 그랬을 때에 묶어졌을 때에 진수끼리 곱하거나 나누기 형태가 되죠. 이거는 지수랑 반대죠.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지수는 a, x 곱하기 a, y 이런 식으로 밑이 똑같은 것끼리 얘는 곱했잖아요. 얘는 더하고 빼고 하는 거고 얘는 곱하고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는 이렇게 되면은 같이 됐을 때 얘는 두 개를 더하는 형태인 거고 나누기 했을 때는 빼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와 로그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요건 또 굉장히 많이 쓰이죠. 여기 앞으로 톡 튀어나온다.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죠.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밑이 4, 4로 똑같기 때문에 두 개끼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3, 8, 24고 24, 28, 16. 그러면 얼마입니까? 4의 제곱이니까 얘는 2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보니까 2, 2, 2 다 똑같죠. 그죠? 이 똑같으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더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곱하기, 빼기로 되어 있는 건 나누기로 하면 되죠. 둘 다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7 빼기 1 합차 공식이 하면 16이 될 것이고 8은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8, 26이니까 얼마? 1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의되도록 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의되도록. 정의되려고 하면 당연히 밑과 진수의 조건 따져줘야 되고요. 처음에 얘가 즉 x-2가 0보다 크고 또 x-2가 어떻게 된다? 1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1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x는 뭐가 되면 안 된다? 3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조건 먼저 가져가겠습니다. 이 두 조건. 자, 그리고 진수의 조건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얘가 0보다 커야겠죠.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a와 a 플러스 3 인수분해가 되고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오죠. 그럼 요거를 인수분해하면은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 x-a에 x-에 a 플러스 3 요 놈이 0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좀 더 보기 좋게 하려면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되겠죠. 훨씬 보기 좋네요. 그럼 x는 당연히 뭐와 뭐 사이가 있는 겁니까? a와 a 플러스 3 사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항상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되죠. 자연수 a, a는 자연수예요. 그 다음에 정의되도록 한 자연수 x, x도 자연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a도 자연수고요. 그럼 a 플러스 3도 자연수겠죠. 요 사이는 x도 자연수래요.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당연히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x는 a 플러스 1 아니면 a 플러스 2밖에 없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 이 정의되도록 하는 자연수 x가 4, 4개가 아니라 4, 1개 뿐인 거야. 근이 1개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 근이 몇 개 있어요? 2개나 있죠. 그 말은 요 2개 중에 하나 근이 어떤 근이라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안 되는 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근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4뿐이라 했으니까 요 놈이 4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요 놈이 4가 되는 경우 둘 경우 다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4가 돼 봐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보다 1 많으니까 5가 되겠죠. 5는 여기에 만족을 하죠. 그럼 근이 2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얘가 4가 되면은 반대로 얘가 4가 되면 얘는 3이 되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는 3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만족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4, 이 하나밖에 안 주어지겠죠. 그러면 이 문제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a 플러스 2는 4가 되고요.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11번. 또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럼 동그라미 무조건 치셔야죠. 자연수 mn 다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본 게 어쨌든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식을 해석해야 되고요.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이 값이 2개 이상 나올 거라는 것도 암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A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B를 여기다가 대입해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로그 2에 요놈이니까 지수만 톡 하고 빠져나오겠네요. 그럼 로그 2에 얘는 뭐가 됩니까? M이 되고요. 플러스에 로그 2에 얘는 어차피 동일하게 집어넣으면 3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로그 2에 m에 3n 플러스 1 얘가 되고 얘가 4를 만족한다. 이렇게까지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m에 3n 플러스 1은 얼마? 2의 4승이니까 16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 여기 m과 n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도 자연수죠. 그럼 얘 자연수로 어차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숫자들은 몇 개 없죠. 그게 부정방정식의 형태죠. 만약에 m이 1이다. 1 곱하기 16일 경우 있죠. 그러면 3n 플러스 1이 16이 되는 3n 플러스 16이 된다 그러면 n 얼마입니까? n은 5가 되겠네요. 이때 n은 5가 되겠네요. 만족하죠. n. 자연수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m도 자연수고. 그죠? 이 자연수는 항상 계속 이렇게 할 것이고 이때마다 n이 자연수가 되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16이 되면 2, 8, 16도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n은 얼마가 됩니까? n은 3분의 7에서 얘는 자연수가 안 되죠. 자, 그다음에 4, 16 하면은 3n 플러스 1이 4가 된다. 그러면은 n은 1이 되겠네. 이건 만족하죠, 자연수. 그다음에 8, 2, 16인데 그렇게 되면은 n은 3분의 1이 돼서 얘도 자연수가 안 되죠. 16, 1 돼서 얘도 해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얘가 되는 게 m은 얘일 경우, n은 이런 경우죠. 그럼 요거를 적게 되면 이렇게 되죠. m이 1일 때 n은 5가 되고요. n이 4일 때 m이 4일 때 n은 1이 되겠죠. 물어볼 때 n 플러스 n의 최소값. n 플러스 n의 최소값 얼마입니까? 요거 다음에 6, 요거 다음에 5네요.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 5가 되겠네요. 자, 12번. 야, 이런 문제 옛날 문제입니다. 옛날 문제. 문제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과학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이해를 못해도 괜찮고 중요한 건 이 중간에 있는 식이고 여기는 A, P, K, S, T, L 얘가 뭔지만 이 문제에서 찾아내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온도의 차이가 T인 두 공간 사이에 어느 물체를 두면 이 물체를 통해 열이 전달되고 이 물체가 단위 시간당 열을 전달하는 정도를 열 전도율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두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두 공간이 두 공간인데 어느 이 사이에 이렇게 물체를 두는 거죠. 그럼 여기에 온도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쪽도 온도가 있어, 이쪽도 온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걸로 막혀져 있지만 여기 열이 막 전달될 거잖아요. 이 열 전도율에 대한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S는 이 단면의 넓이, 이렇게 단면이 있겠죠. 이렇게 이 단면의 넓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단면의 넓이가 있겠죠. 단면의 넓이가 S고 두께가 L. 여기 있는 요 두께가 L이 될 것이고 그때 열 전도율을 P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제 그대로 문제 읽어보고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무조건 이 식을 적어두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때 어느 물체 A의 열 전도율을 PA라고 할 때 물체 A에 비해서 단면의 넓이를 25% 확장시키고 두께를 50% 증가시킨 물체 B의 열 전도율을 PB라고 할 때 이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요 식을 그대로 적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그 A에 일단은 PA를 생각해봅시다. PA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대로 적어주죠. 그때의 면적이랑 여러 가지 두께랑을 그대로 두는 거죠. 근데 PB는 어떻게 되냐? 로그의 PB는 상수 A와 K는 상수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일단은 넓이를 25% 확정했으니까 원래 넓이가 1이었을 때 25% 확정되면은 그 넓이는 얼마가 돼요? 0.25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4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넓이가 일단 t는 그대로 적어주고 단면적이 원래는 s였는데 원래 이게 1이었을 때 25% 증가시키면 1.25가 되고 즉 4분의 5가 되고 그럼 s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s면 4분의 5 s라고 하면 되죠. 두께가 50%입니다. 그럼 두께가 1이었을 때 얼마가 된다는 거야? 1.5가 된다는 거야. 즉 2분의 3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두께가 L이었으니까 50% 확장시키면 22분의 3 L이 되겠죠.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하면 K 플러스 로그 A에 정리하면 얘는 6분의 5가 됩니까? 그리고 L분의 ST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뭘 구할 거냐? 일단 로그끼리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로그끼리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곱하기 했을 때는 일반적인 성질이 안 나타나요. 특정한 경우에만 이제 그 다음 유형에서 배우는 성질에서 나오겠지만 보통은 로그끼리는 다 어떻게 하냐면 더하고 빼고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도 봐봐 뭐야? PA분의 PB 더하고 빼고 중에서 나누기가 나왔으니까 더하고 빼고 중에서 뭘 하겠어요? 당연히 빼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빼야 되냐? 밑에서 위에 걸 빼야 PA분의 PB가 나오겠죠. 로그 A에 이렇게 하면 이제 PA분의 PB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 두 개는 없어지죠. 이렇게 두 개 없어지고 얘와 얘끼리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거 그죠? 요거 나누기 요거가 될 거니까 로그 A에 뭐가 될 거냐? 6분의 5가 그대로 나오네요. 아하. 따라서 물어보는 거는 PA분의 PB는 얼마다? 6분의 5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요즘 나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은 요 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적어주고 문제 따라 해석해주면 끝입니다.